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익힘장을 드렸죠. 그죠? 그 익힘장을 드렸는데, 익힘장을 항상 우리가 공부한 만큼을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힘장 내용 자체를, 자, 오늘 뭐 지난 시간처럼 용도 지역부터 뭐 용도 구역까지 공부했다. 그럼 용도 구역까지 문제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4번, 5번, 6번이 아마 그 문장이 될 건데,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만약에 이제 공부를 딱 끝냈다. 그러면은 거기 익힘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40문제 드린 거 있잖아. 40문제. 익힘장이라고. 그 40문제 드린 내용에 거기 내용 중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습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는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익힘장을 드렸으니까 그 익힘장 내용 가지고 그 숙제를 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익힘장 정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익힘장 문제는 총 40개 문제가 되니까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짜집기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활용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용도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용도 지역 그러면은 우리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이름. 그리고 여기는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름은 몇 개? 하나. 자, 근데 왜 이름을 지어야 되냐? 모든 대한민국 땅에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리고 용도 제한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나이트클럽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자, 이걸 제한하기 위해서야. 그럼 여기 있는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지정하고 바꾸는 것은 뭘로 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뭘로 한다고 했어요? 법으로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 앞쪽은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고, 뒤에는 이름이 정해지면 그 이름을 찾으면 그 이름에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은 얼마다, 건폐율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법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름입니다. 도, 관, 농자, 주, 상, 공로, 보, 생, 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름 자체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한자의 뜻이 있듯이, 자, 여기도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 그죠?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안에서 두 가지 형태인데, 전용인 경우에는 양호라는 뜻이 있고, 일반인 경우에는 편리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전용은 1종, 2종으로 나눌 때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그런데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누니까 단독, 공동으로 못 나눠. 그럼 층수로 나눌 수밖에 없다 했죠? 저층, 중층, 중고층. 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일반상업지역은 일반, 유통상업지역은 유통, 근린상업지역은 근린. 이건 출제될 확률이 그리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중심에는 도심, 부도심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근데 공업은 중요하다 그랬지. 공업은 위험한 것이고, 그럼 진짜 위험한 것은 진짜 공업지역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중하학. 자,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반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으면 일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주라고, 여기 준이에요. 자, 준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 그렇죠? 무슨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뭐 기능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이거 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업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준 주거 기능. 주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준 공업 기능.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여기는 도시 지역입니다. 녹지는 그렇죠? 주, 상, 공, 녹 여기까지는 도시 지역이에요. 그럼 도시 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을 좀 하지 말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도 도시 지역 안에도 산이 있고 도시 지역 안에도 생산적인 논밭이 있고 그리고 공원이 있는데 이건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관리 지역은 애매한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 그 중에 보전 관리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곳, 생산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곳,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가기 애매한 곳. 그럼 도시 지역 가기 애매한 계획 관리 지역은 뭔가 위로 올라가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무슨 시험? 편입 시험. 그래서 편입이라는 말이 계획 관리 지역에 두 글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입 시험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40점. 그래서 용적률 100, 건폐율 40. 자, 그리고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만 짓겠다는 거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아시겠죠? 농업진흥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산, 바다, 해안이 나오면은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바로 일단 어떤 명칭이 딱 나오는 순간에 아, 요 이름이구나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면 아, 당연히 이거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익혀라 그러는 것입니다. 책 보면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안 되면은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기억하면 돼. 왜?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 그 기출문제를 놓고 그 기출문제 이미 출제됐던 문제잖아요. 그걸 놓고 거꾸로 가서 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 이런 식의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름이 없으면 가장 보전하는 지역으로 하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회의를 해서 이름을 정하는데 아침 회의가 도관농자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도관농자 아침부터 회의를 안 해버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아침에 회의를 했어. 그럼 아침에 회의를 했다는 것은 세분화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 그럼 세분화될 수 있는 것은 딱 두 곳이에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근데 도시지역 회의해놓고 그 다음부터 세분화를 안 시켰다.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관리지역 해놓고 세분화를 안 시켰다. 보전 관리지역.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름은 원래 어떻게 한다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면서 이제 5번과 6번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특칙입니다. 자, 5번의 특칙은 뭐냐면 공유수면이야. 자, 공유수면은 바다를 메꾼다 그랬죠. 그럼 갑자기 땅이 바다에 메꿔져 있다. 그러면은 자, 이 이름을 정할 때 넓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는 겁니까? 회의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옆 지역한테 달려가서 물어봐야 된다 했어요. 옆 지역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했죠? 공유수면 나오면 무조건 옆 지역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게 생겼는지는 옆 지역한테 물었는데 옆 지역하고 목적이 같으면 같은 이름. 이반 결정 절차 없이. 그죠? 그 대신 무엇은 따로 해야 된다 했어요? 고시는 따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르면은 원칙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가면 되더라. 자, 특칙 두 번째는 여기는 스티커를 붙인다 그랬죠. 자,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가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 근데 그 스티커가 어항, 산택, 전애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무슨 지역이다? 도시죠. 알겠죠? 그 대신 어항 이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옆에를 쳐다봐야 돼. 뭐하고 연접해야 되니까? 도시지역하고 연접해야 되니까. 그리고 산업단지가 나오면은 농공단지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가 나오더라. 그리고 전원 예적인 경우에는 수력이나 송전, 변전소 이런 것에 사람들 모으면은 암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뭐라 그랬어요? 애매한 곳. 그러니까 애매한 곳인데, 여기가, 도시는 이미 결정 났잖아요? 근데 농림으로 가야 될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가야 될지, 애매한 곳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 자, 보전산지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어디로 가더라도 상관없다 했죠. 그때는 지정, 그리고 뭐까지 된다? 고시도 간주된다. 자, 해제 나오면은, 해제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환원. 이 기본이에요. 해제 나오면 환원이 기본인데, 해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멈추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게임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이 종료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가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은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외워도 돼. 만약에 못 외우겠다. 그러면 한 문제 나오니까 포기하겠다. 그럼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둔다면 아까 무엇은 알아두면 된댔어? 계획, 관리죠. 이거 쉬운지 알 수 있으니까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40점. 그러면서 우리 건폐율은 외우기 쉽죠? 비개발 지역은 전부 다 일단 80%. 그렇죠? 80%. 그리고, 건폐율은 20%. 그 다음에 용적률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농자에서 계획관리적 빼고는 다 몇 프로? 80%. 이제 그런 부분 제일 낮은 게 80%다. 그리고 건폐율은 제일 낮은 게 20%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100에 40 이것만 해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놓고 그때 가장 큰 숫자에 특히 용적률은 상업지역이 가장 크더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당연히 관농자일 건데 계획관리지역 빼고는 건폐율은 제일 낮은 게 20, 용적률은 제일 낮은 게 80 이런 부분들을 슬쩍 기억만 하고 가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용도 문제 생기는데 자, 아파트만 보면 된다 있죠. 아파트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녹관 농자는 아파트 못 만든다. 그러면 주상공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못 만드는 것은 일종 주거는 3층이야. 일종 일반은 4층이야. 그러니까 일종은 빠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수산물 시장, 유통. 아시죠? 그리고 공업지역은 어디만 만들 수 있다 있어요. 준공업만 만들 수 있으니까 전용 일반 아파트 못 만든다.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 수 없는 거 일종, 유통, 전용 일반. 그리고 나머지 녹관, 농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쩍 하고 넘겼던 게 도시지역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접도구역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여기까지 하면 용도지역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익힘장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익힘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이라도 익혀라는 거예요. 거기가 총 40문제가 나와 있고 그 40문제 내용 자체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미 다 중요합니다. 그럼 오지선당으로 40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지선당으로 40개 문장이 나와 있으니까 200개의 지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OX 지문을 정확하게 잘 잡아요. 그걸로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하고 또 살짝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살짝 바꿔치기 한 걸 찾아내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요? 용도, 지역. 옳은 거 찾아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찾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볼 것도 없고. 그럼 용도 지역이 있는데, 자, 기억번 봐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준이 바로 눈에 딱 띄어야지. 준 나오면은 플러스 기능. 그쵸? 자, 그러면 문장을 딱 슬쩍 봤을 때 기능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준은 아니지. 그럼 뭐가 나와 있느냐? 중, 하.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공업지역에서 진짜 공업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전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름을. 근데 만약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그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 기능이 없어. 그럼 뭘로 가야 된다고? 일반. 그죠? 근데 무슨 기능이 나와 있어. 그럼 뭘로 간다고? 준. 이렇게 가면 된다고. 자, 니은번은 보세요. 용도 지역이, 자, 요거 중에 미세분. 그리고 무슨 지역까지 왔어? 도시죠. 그럼 아침 회의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오후에 회의를 안 한 거잖아. 그럼 오후에 회의를 안 했으면은 도시 지역까지는 왔으니까 도시 지역 중에서 제일 낮은 걸로 가야 되겠죠. 거기에 보전으로 가는 거야. 그럼 도시 지역의 보전은 어디야? 보전? 녹지 지역. 이거 맞지? 자, 디귿번은 무슨 관리적 나와 있어요? 계획관리죠. 자, 계획관리적 나오면은 편입이라 그랬지. 편입 시험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 40점. 맞지? 자, 리을번은 무슨 법이에요? 항만법. 자, 어항법, 항만법. 여기다 어항법을 쓸 수도 있고 항만법을 쓸 수도 있어요.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어항법, 항만법. 자, 이 말이 나오면은 빨리 고개를 돌려서 옆을 쳐다봐야 된다 했죠? 무슨 지역과 연접해야 된다고? 도시지역과 연접해야 한다고. 근데 무슨 지역 나왔어? 관리지역 나왔어. 이 자리에 뭐 농림지역과 연접, 관리지역, 연접 이런 식으로 속일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쳐다봤을 때 도시지역이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맞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속이는 게 바로 여기 문장을 속이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는데 여기를 그대로 도시지역의 연접, 옳은 문장 써놓고 여기다가 도시지역으로 결정하고 고시는 따로 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건 결정 고시된 거지. 고시를 따로 한다 나오려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공, 유, 수면. 이 글자 네 글자가 나와줘야 아 여기는 고시를 따로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다에 땅이 갑자기 생겼다? 고시 따로 해. 아시겠죠? 근데 스티커가 붙었다? 그럼 고시까지 그냥 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탁탁탁 인식해 둬야 한다. 자, 미음번 도시 지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슬쩍 돌려가서 이야기했죠? 접도구역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 접도구역 자리에 다른 거에 들어갈 수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기억번 틀렸고 그리고 리을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을 때는 왜 맞는가, 틀릴 때는 왜 틀린가, 그리고 만약에 맞는 문장은 또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 5개의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또 문제 만들고 또 문제 만들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제가 문제 정리를 할 때마다 요 내용들이 계속 바꿔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게 변신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내야 되는 거지. 자, 용도 지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는요, 별명입니다. 그래서 별명은 여러 개. 그쵸? 별명은 여러 개. 그런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 임의적. 그쵸? 그러면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답니다. 대신 뭘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시겠죠? 지정할 수 있다. 자, 근데 이것은 용도 지역을 강화, 완화하는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을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용도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거야. 그럼 이게 행위 제한이지. 행위 제한은 뭘로 정한다 있어? 법으로 한다 그랬죠? 별명을 지을 때는 뭘로 한다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했지. 그럼 이걸 연결시키는 이유는 왜 강화, 완화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안전, 경관 때문에. 이해되셨죠? 안전, 경관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안전, 경관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용도, 지구. 자,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임의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예외가 있죠? 임의적으로 안 하는 거. 무슨 지구? 방제
지구. 방제지구는 지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죠? 그래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렇죠? 10년에 2번 이상 인명피해라 그랬죠? 물적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명피해 문제. 그래서 이때는 지정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별명 확인해 보죠. 별명이 이거죠. 별명 종류. 자, 경치개방보, 고방특복대 이렇게 나눕니다. 경치개방보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관지구는 올라가서 보는 거죠. 그때 세분화인데 올라가서 경치 좋은 것이 특별시가 아니라 특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화, 자연시가지. 특히 자연시가지라는 말일 때 자연 내추럴 있는 그 자체, 시가지가 나오면은 인위성, 뭔가 사람이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은 무조건 시가지. 자, 그 다음에 칠학지구 나와 있는데 칠학지구는 개발을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칠학지구 나오면은 이곳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야. 그럼 칠학지구는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 고시시키면은 안 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시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칠학지구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개발하는 걸로 지정고시하겠다 이런 문장 나오면은 무조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예 칠학지구를 빼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칠학지구라는 스티커가 붙으면 여기는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 칠학지구는 두 가지가 나온다 했죠? 집단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 자, 자연 칠학지구는 있는 그 자체라 했잖아요. 출혈. 그럼 있는 그 자체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녹,관, 농자. 집단 칠학지구. 자, 집 나오면 누구 집이라고 그랬어요? 개집. 그래서 개발 제한구요.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 나오면 무조건 개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개발지능지구가 나오면은 특주산 관보. 근데 우리는 이 개발지능지구에 세 가지 유형의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거, 두 번째는 산업, 유통, 세 번째는 관광, 휴양.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2개 이상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합이야. 주거는 주거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업, 유통 기능은 공유, 물이라고 했죠? 공업, 유통, 물류. 그래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거는 주거 있으니까 출제할 일이 없잖아. 근데 산업, 유통은 산업, 유통이 아니거든. 공업, 그리고 유통, 물류. 공유, 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관광휴양은 그냥 관광휴양이에요. 근데 이것도 출제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산업, 유통이 뭐게 해놓고 이걸 많이 물어보는 거야. 가로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이면 주거와 산업, 유통, 관광, 휴양 중에 2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특정 개발지능지구가 있거든. 그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뭐가 되냐? 외. 그죠? 그러니까 주거, 산업, 관광, 휴양 빼고 나머지가 특정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주거에는 주거 나왔어? 산업, 유통에는 공업 나왔어? 그럼 상업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상업 기능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특정으로 가야지. 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타. 그러면 뒷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왔다. 주거도 아니고 산업도 아니고 관광형도 아닌 모르는 기능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특정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아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적 규정이라고. 그리고 자연시가지. 자시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호는 역, 중, 생. 이렇게 이야기했어. 역, 중, 생. 자, 중생은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는 역중생 보호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로 형태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문구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막 외우려고 막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면서 경관 높이 올라가는데 특별시가 아니야. 특자시였지. 이런 거. 그리고 칠학지구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집을 막 짓고 싶은 마음은 들잖아. 왠지 개발하지 말라면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집자. 그죠? 그래서 집자. 이렇게 적는데 그래서 뭐 집을 집자, 뭐 하든지, 뭐 집착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어떤 집자.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만 조금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죠. 특주산 관보. 그리고 방제지구는 위험해. 위험한 것은 잠잘 때 위험하다 그랬죠. 자시. 그리고 역중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항상 앞글자 따서 외우는 것은야 뭐 좋지. 하지만 우리가만 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외우고 다른 데도 외우고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두문자예요. 그러니까 두문자를 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연관기법을 생각하면서 두문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용도지구에서 외운 거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이건 별명과 관련된 이야기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고만 있다 그랬죠? 자, 방화야. 여기가 방제고 여기는 방화입니다.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나오면 누가 나온다 했어? 청소년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 나오면 이때는 좀 알아둬야 된다 했지. 개일이. 개일이는 어디 산다? 주공에 산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그게 복합 용도지역이고.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은 신설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새로운 별명이 탄생하면 그 별명은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도지구 고만. 자,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인데 특화경관지구는 높이 올라가서 하니까 단단해야 된다 있죠. 건축물. 역사물은 단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있지. 그래서 역시.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하지. 건축제한. 자, 건축제한과 관련된데 건축제한은 원래 뭘로 해야 된다? 도시군계획, 조례. 무조건 조례야. 지금 우리가 배웠던 별명은 다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딱 4가지만. 고, 치, 개방화. 고도지구는 뭘로 가고? 관리계획. 칠학지구는 집. 자, 집은 뭘로 가고? 계집.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나오는 행위제한은 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연칠학지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토개법 시행령. 근데 국토개법 시행령 우리 시험범위잖아. 이건 알아야지.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거 공동주택.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의료시설. 대신 동물병원은 줘야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는 장례시설. 그때는 동물이 포함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건 안 돼. 식당, 찻집, 그리고 유흥적 시설 안 돼. 하지만 무엇은 허용한다? 노래 연습장은 허용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관광 휴게 시설을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되는 것 중에서 좀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게 운빨 방송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운동시설이라든가 발전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당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슬쩍 넘기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인식이 되면 있고 안 되면 빼라 그랬죠, 무조건. 자, 슬쩍 넘길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장례식장이라는 게 나오는데 장례식장은 별명에서는 나오지 않더라. 그럼 무슨 소리냐면 뭐뭐 지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장례식장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X. 아시겠죠? 뭐뭐 지구가 나왔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이 나오더라? X.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지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자, 기업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대도시시장. 그럼 여기서 멈춰버려. 하면서 대도시장 되나? 장관만 되나? 막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계속 보면 행정부가 막 여기저기서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용도지구는 뭘로 결정한다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 용도 지역도 뭘로 결정한다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 그럼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제가 행정청에 대해서 깊게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들이 곧 이름도 짓고 별명도 짓는 거야. 그럼 이름 짓고 별명 짓는 게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니까 그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적으로 돈 많은 지자체장이죠? 시도, 대도시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누가 되겠어요? 장관.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나와 있어? 대도시장.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고민할 거 없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여기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대도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도시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복합 용도지구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했어? 계일이. 계일이는 어디 살고? 주공에 살고.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계일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리고 어디에 살아? 주공에 살지? 그럼 된 거야. 근데 상이 나오면 일반 상업지역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공업지역에서도 준공업지역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다 뭘 집어넣은 거죠? 그죠? 뭔가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때 이거 3개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복합용도지구는 계일이고, 계일이는 주공에만 살아야 되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 자, 니은번 보세요. 뭐 나와 있죠? 개발, 제한구역. 자, 이건 아주 간단하지. 개 나오면 무조건 뭐 찾아야 돼? 집 찾아야 돼. 그런데 뭐가 나와 있어? 자연이 나와 있잖아요. 개 나오면 집이에요. 무조건. 개집. 자, 디귿번 봐보세요. 뭐 나와 있습니까? 복합, 개발, 지능지구. 자, 복합, 개발, 지능지구는 몇 개 이상이라고 했죠? 2개 이상. 아시겠죠? 자, 보세요. 뭐가 2개 이상이냐? 주거. 산업유통인데 산업유통이 뭐라고 했어? 공, 유, 물. 그래서 요 3가지가 자주 출제된 거라 그랬지. 그리고 관광, 휴양입니다. 자, 이것들이 2개 이상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합.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외에는 뭘로 가야 돼? 특정으로 가야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는 특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특정은 외, 2개 이상은 복합. 요거 조심해야 돼. 자, 외. 이거 한번 출제 안 됐습니다. 외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은 무슨 지구예요?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 나오면 최저야, 최고야? 최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행위 제한이 특이하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아니지. 뭘로 간다 했어? 도시군 관리계. 그럼 맞죠. 고치 개방화 빼고 이 4개를 빼고는 다 도시군 계획 조례를 따라야 된다 했어. 경관지구 고치 개방화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뭘로 가야 돼? 도시군 계획 조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고치 개방화 들어가, 안 들어가? 보호지구 없잖아. 그럼 보호지구는 다 뭘로 들어가야 된다고? 도시군 계획 조례. 방제지구. 자, 고치 개방화의 방은 방화예요, 방제예요? 방화야. 그럼 방제지구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뭘로 가야 돼? 도시군 계획 조례. 그러니까 모르면 다 계획 조례로 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다 계획 조례로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역시 마찬가지죠. 대도시 시장은 멈추지 말라고. 그냥 그런 값 하면 돼. 대도시 시장은 어쩐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고? 결정하여야 한다고. 자, 우리가 별명은 임의적이죠. 근데 필요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딱 한 번 나온다 있지. 어디서? 방제지구. 그러면 여기가 방제지구 내용인가만 알면 되잖아.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방제지구.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된다? 맞는 문장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속일 때 이렇게 속일 수도 있죠. 쭉 써놓고, 그죠? 대도시 빼고 그냥 시장은 이렇게 하던데, 뭐 도지사는, 그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뭘 바꿔치기 하느냐? 바로 방제지구의 지정을 결정해야 된다까지도 써놔. 그리고 여기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관리 자료에다가 기본을 쓰는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매 하나씩 출제되다시피 해요. 출제하면은. 그러니까 관리 자리에 기본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해. 기본은 장기적 발전 방향에서 나오는 추상적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서 기본은 절대 나올 수 없다. 뭐 지구단위 그러면서 기본이 나온다던가 이런 말은 절대 나오지 않아. 용도 지역이 나오면서 기본이 나온다. 이런 것도 없어. 용도 지구가 나오면서 기본이 나오고 용도 구역이 나오면서 기본이 나와. 뭐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서 기본이 나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어가 탄생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관리.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자꾸 바깥쪽으로 표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깥쪽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표출해내야 돼. 안 그러면 머리 터지지. 그렇잖아. 머리 안 터지려면 어떻게 했어? 밖으로 빼내야지. 빼내면서 이제 빼낼 때 이제 응용 연습을 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야. 그동안 수업을 들었으면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볼 때 이걸 응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입할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 공식 외웠어도 문제 푸는 건 아니잖아. 외우기만 했지 뭘 못하는 거예요. 대입을 못 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외운다? 뭐 근해 공식을 외웠다 해서 근해 공식 문제 풀어요? 못 푼다고. 왜? 문제를 뭐 해버리니까? 변형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다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공식 외웠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공식에다가 대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시험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갖다가 외운 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어. 그럼 이제 뭐 한다? 이것을 응용했을 때 대입하는 요령, 이걸 문제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틀린 문장이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틀렸겠죠. 나머지는 옳은 문구니까. 자,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사회적 지위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엄마, 사장님, 부장님. 자,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중복, 그 다음에 임의적. 자, 근데 여기서 임의적인데요.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용도 지구는 별명은 필요적 예외가 있었죠. 방제지구라는. 근데 용도구역은 예외 없어. 자, 그럼 이 용도구역은 예외가 없다는 소리 뭐냐면 수, 도, 개, 시, 입, 신, 용. 있겠죠? 그래서 수산자원보구역, 도시자연공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 그죠? 그리고 혁신, 도시혁신구역 있었죠? 그 다음에 복합, 용도구역 있었죠? 자, 이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다 기본계획 써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왜 용도 지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용도 지역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걸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고, 강화, 완화는 법으로 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무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무질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용도 구역. 아시겠죠? 무질서 나오면 무조건 용도 구역. 아까 안전 경관 나오면 용도 지구. 자, 그러면 이건 법으로 하는 거야, 이제. 행위 제한은 법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수산자원보호법이나 여기까지. 수산자원보호법, 도시자연공원법, 개발제한법. 자, 여기는 각각의 타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한다 그랬죠?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입, 신, 용 요 네 가지는 국토계획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행위 제한은 알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의 행위 제한은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입신용은 새롭게 생긴 건데요. 근데 이 새로운 문구들은 이게 계속 유지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죠. 그럼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자, 없어질지도 모르는 곳에다가 집중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겠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문제에다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겠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겠지.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출제될 확률이 더 높지. 입신용에서 출제될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요 입신용에서 내가 출제를 했어. 근데 이게 사라져버려. 그러면은 기출문제집에서 내가 냈던 문제가 존재해 사라져버려. 사라지잖아. 기분 안 좋지. 또 이 입신용과 관련돼서 내더라도 그래도 혹시나 학생들한테 내고 싶다. 좀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 갖고 내면은 여기는 풀지 말아라 라는 문제 낼 수 있겠죠? 그건 신경 쓸 건 없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쉬운 문제를 한번 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보여주려면 제목과 그리고 의 정도 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내면 끝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시가와 조정구에 신경을 더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앞에가 누가 했느냐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또 지정권자가 신경을 써야 돼.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수계는 누구라 그랬어? 장관이라는 겁니다. 여긴 장관만 하는 거야. 장관 외에는 할 수가 없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이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은 몇 년? 5에서 20년. 그 다음날 실효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때부터 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실효된 사실 안다 그래서 모른다 있어. 몰라. 그래서 뭐 해라? 고시해야 돼. 자, 근데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실효되는 거고 그리고 고시하는 거지 고시 다음날 실효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이지 고시 다음날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아, 요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자, 근데 문제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을까? 자, 시장 군수가 고시를 한다는 것은 이 곳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란 소리예요? 시장 군수란 소리예요. 근데 시장 군수가 주체적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지. 뭐? 지구.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 나왔다. 지구단위. 제가 지구 그러면 지구단위라고 그랬죠? 지구단위, 특산품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시장군수 고시야. 근데 그 외에는 시장군수가 고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고시는 누가 한다? 여기 주체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주체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지구단위밖에 없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제한 문제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5에서 20년 사이는 행위하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유보기간에는 행위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공사업은 불가피한 경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누가 요청하면은 중앙이 요청하면 누가 주재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장관이 요청했으니까 국장이 주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간인도 가능해요. 자, 민간인은 개발행위가 되고 개발행위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허가를 받아서 1차 산업, 공용, 증축. 자, 그러면 이때 증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택과 종교시설이었죠? 자, 주택은 하나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고, 종교시설은 양소를 모으니까 2개라 그랬지? 200이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그걸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거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면적과 관련돼서 33제곱미터가 나오는데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거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군사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한다. 그럼 군사지역이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자, 도시자연 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대도시 시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 동네 공원을 조성하는 곳이잖아. 여가 휴식공간. 그래서 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는 장관이 나오고 어디는 장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을 변화시키는 거라겠죠? 지역 도시 변화. 복합용도구역은 지역의 노후화를 변화시킨다고 그랬고,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바로 지역 내 터미널 그리고 관공서 몇 년? 10년. 아시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한답니다. 10. 아시겠죠? 10. 그래서 결국은 여기 10 있잖아. 10 하듯이 10. 그래서 입이 나오면 앞에 몇 년이 나온다? 10이 나온다. 그래서 10. 그래서 바로 10년. 그때는 공간 재구조화 개군한다 그랬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뭐 새로 갈아엎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곧 뭐하고 똑같다 했어?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똑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용도구역 나왔어요. 용도구역 문제 나오는데, 용도구역에서 기업번 보세요. 자,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나왔네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아무나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누가 해? 장관. 그러니까 장관은 어떤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이게 돼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국가 계획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뭐 국가계획 하시고 이런 거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계획에 하나 이런 거 없다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에 하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써놓고 시도지사 나왔다 그러면 X. 자, 니은번.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문구를 찾으라 그랬죠? 여가 휴식공간. 여가 휴식공간 나오면 이건 공원이야. 그러면 뭐가 된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자연 공원구역인 경우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가 휴식공간 나오면 무조건 도시자연 공원구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장관이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장관이 지정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면 되고. 자, 디귿번 문장 봐보세요. 디귿번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는 날 효력을 발생합니까?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합니까? 다음 날이죠. 실효가 되는 것은, 그죠? 실효는 다음 날이 실효된다 있어요. 자, 그 유보기한이 얼마라겠어요? 그렇죠. 5에서 20년. 나중에 지금은 기억하고 있다가 10월 달쯤 가면 요거 잊어먹어 버려요. 10년에서 20년인지 5에서 20년인지. 왜? 공부 안 해버리니까. 자, 우리는 기초를 닦고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1년간 공부한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걸 알잖아.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할 때 차근차근하게 밑에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탑을 쌓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건 학문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밑에가 강해, 약해? 약해. 약한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탑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다 뭐 신발 쌓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던데, 그럼 이렇게 신발 쌓기 하다 보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왜? 밑에가 뭐 하니까? 약하니까. 그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하나만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살짝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보고 또 보고. 아시겠죠? 보고 또 보고. 계속 봐야 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그건 계속 봐야 된다고. 그건 제가 키포인트로 드렸단 말이야. 그 키포인트 내용이 곧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키포인트를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계속 5년에 10년, 5년에 10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5년에서 10년이 기억나는 거지. 3일만 안 봐버리면 5년에서 10년인지 10년에서 20년인지 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기간은 50년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은 보세요. 공익상입니다. 자, 공익상은 공사업이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면 언제 할 수 있느냐?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요청해야 된다 했어요? 중앙이. 근데 누가 요청했어? 지방이 요청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중앙이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다 지방이 요청한다, 주민이 요청한다. 그래서 저 자리에 요청한 자를 막 바꿔. 그때 그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만약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맞아요, 틀려요? 도지사는 중앙이야, 지방이야? 지방이잖아. 틀리지.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틀리지.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걸 뭘로 바꾸더라도 지방은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맞아요, 틀려요? 틀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 아니잖아. 중앙행정기관회장이야. 그러면 행정청 장을 말하는 거잖아. 장관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이,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러니까 난이도 되면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기역법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틀렸고, 니을 틀렸고, 미음 틀렸네요. 그래서 기역법 하나만 옳은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항상 볼 때 분석을 잘해라. 문제의 분석을 못 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그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분석을 잘해야 되지 답만 외우면 안 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자, 기출문제만 보면은 60점 맞는다. 기출문제만 보면 70점 맞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부를 안 했어. 10월 달에 시험이야. 오늘이 8월 달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출문제집을 다 사.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정답지를 딱 뜯어내.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에다 다 동그라미를 쳐, 정답에다가. 그리고 달달달 외워.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아니라고. 우리 시험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야. 아시겠죠?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출문제 외웠더니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게 뭔 소리냐? 답만 외웠더니 하나도 안 나오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누가 답 외워라 그랬어요? 오늘은 2번이 답이지만 다음은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은 5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용을 분석해야 돼. 그 내용 중에서도 쓸데없는 문장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 쓸데없는 문장은 과감하니 빼고 가라고. 그것까지 외울 건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문장만 잡고 답이 될 수 있는 문구는 뽑아서 그 문구의 응용 능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 공부. 지구 단위 계획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용도 구역에서 그 계산 문제 하나를 놔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산 문제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겠습니다.